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했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죠. 어, 이런 게 사실인가?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 시험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응시할 때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보고 또는 뭐 그런 게 있나 모르고 응시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있어요. 없지 않아요? 예, 우리가 원서업소 할 때 되면 정신이 좀 혼미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저소득층 자격, 응시 자격 요건이에요. 근데 이걸 자기 본인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하나밖에 없는데 한부모네.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한부모 가족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예, 그냥 용어를 생각하면 안 되고 문구를 이해해야 됩니다. 문구는 좀 이따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돼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돼요? 문서를 제출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필기시험 합격 이후에 검사합니다. 장애인까지는 필기시험 이후에 이 서류를 내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 갑자기 추가 합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필기시험 갑자기 추가 합격자가 나오고 이런 게 이 서류에서 탈락해서 그래요. 특히 저소득이 좀 심합니다. 장애는 본인이 장애인증이 있으니까 대부분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소득에서 한부모 가족 이것 때문에 많이 탈락합니다. 예, 뭐 아니라고 해봐 제가 많다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많다는 건 뭐 절반 이상 날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원서 접수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 본인이 그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하는 거지 그냥 된다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이 자세한 자격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거주 제한, 지방직 같은 경우 이제 거주 제한, 국가직도 거주 제한이 있습니다. 예, 일부는 있어요. 어, 보시면 일반 행정 지역 구분,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우정사업본부 지역 구분, 요거 두 가지는 거주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보통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거주 제한은 최종 합격 이후에 우리가 각종 조회를 해서 냅니다. 조회 동의를 해서 내요. 동의서 같은 걸 일종의 내요. 그, 뭐, 정확한 용어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뒤에 서류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걸 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 해보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단 말이야. 최종 합격자 발표돼서 내가 임용 후보자 등록이란 걸 하러 갔는데 야 너 알고 보니까 결격 사유가 있었네. 거주 제한이 잘못됐네. 안녕. 끝이에요. 자기가 착각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거주 제한은 제가 이미 며칠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가 같은 거가 그냥 정가 있는 게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이런 거가 지금 현재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 그것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탈락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접까지 문제없이 돼서 최종 합격도 됐어 아싸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조회가 돼서 임용 후보자 등록이 안 됩니다. 임용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험 응시 결격 사유가 있고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데 정가 같은 건 결격 사유. 그러니까 정가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정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범죄 뭐 사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필수작에서는 이제 필수작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간호직의 간호사든지 이런 것들은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요거를 획득하면 되는데 따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가 이제 조회가 그러니까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니까 그때 조회를 해보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요거는 미리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에서 탈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필기는 합격했는데 최종 합격자에서 탈락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예, 필수 자격. 필수 자격이 없으면 조회가 그때까지 이제 입력을 하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갖다 내라 그래요. 아니면 면접 시험 때 가져오라 그러든지 뭐 별의별 수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확인이 안 돼서 하면 최종 합격자 발표 때 떨어뜨려 버려요. 요걸로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 위에 떨어지신 분은 잘 없고요. 예, 그렇게 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조회합니다. 본인이 낸 걸 가지고 조회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공무원 시험 공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고. 자, 아까 얘기했던 일단 거주 제한, 거주 제한 요거, 요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서울특별시 지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 제한 없음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서울시는 없어. 그러니까 맘 놓고 해도 돼. 거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 자, 응시 연령, 응시 결격 사유는 좀 이따 할 거고 학력 제한 없음. 어디 갔어? 거주지. 거주지 어디 없는데?
또 찾으려니까 맨날 없어 이렇게. 아, 여기 있네. 맨 위에 있네. 거주 제한 없음. 예, 이렇게 써 있죠. 없죠. 네. 자, 그다음에 이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있어요. 교육청도 다 있고, 예, 교육청 시험도 다 있고, 지방직 나머지는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거주자는 제 블로그에 예, 다 모아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뭐 정가 이런 거 얘기한 게 이거예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정가라고 하기에는 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집행유예 기간이 안 끝난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를 언제 저질렀는데 어떻게 안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근고이상형을 선고 집행이 끝나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 신청을 했는데 아직 복권 면책이 되면 복권이 되거든요. 어렵죠? 저는 이거 옛날 전문가. 파산 회생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잘 안단 말이야. 그래서 복권 명령이 되지 않, 그러니까 면책이 되면 자연 복권이 되거든요. 면책 결정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은 안 돼. 그다음 미성년자는 뭐 이런 거,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된 거 이런 분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범죄 경력 조회 해보라는 걸 보내가지고 다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있나 없나. 그래서 있는 순간에 본인이 이제 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는 아니야 모를 거야, 너네들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확인해야 돼. 깨림칙하다 확인하자. 깨림칙하면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행위자 모를 거야 하는데 이게 통합 전산망으로 어디에다 넣어놨대요. 이거 저번에 이 소식이 나왔어요. 같이 이제 통합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역시 보면 뭐야, 떨어져요. 보면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층, 네,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인은 이제 심플해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용자 예외 지원의 법률 시행 상위 등급 기준. 요거는 이제 본인이 다치거나 군대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 정도 되면 보통은 있는데 없는 사람도 혹시 있으면 상위 등급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저소득층. 자, 여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우리 아는. 그건 다 알잖아,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데 요걸 모르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필요하고 2년 이상이 된다. 2년. 대상자는 맞지만 2년을 연속해서 하지 않는다. 띄엄띄엄 있다. 안 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안 돼. 2년을 계속해서 요 대상자로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모르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청장, 군수, 동사무소 아니죠. 구청장, 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낸다.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 내가 미리 이 서류를 떼보면 됩니다. 본인이 그런 거 지원을 받고 있었나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류를 떼보면 된다. 서류 떼서 2년 이상 돼 있으면 된다. 거기 공무원한테 또 물어본다. 공무원 시험 저소득층 보려는데 이게 되는 거냐? 그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나는 한부모니까. 여기 지금 또 약간 웃긴 내용이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취업지원 대상자라는 게 있어요. 취업지원 대상자. 공무원 시험에서 얘기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라는 게 있어요. 그 가산점을 주거든요. 취업지원 대상자라는 거를. 그래서 취업지원 대상자니까 여러분들 뭐 같아요? 뭔가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가면 취업지원 대상자 있던데 그건가? 라고 해서 이거가 자기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취업지원 대상자라고 써 있잖아. 취업지원 대상자. 근데 이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이거는 보험부에서 만들어 놓은 취업지원 대상자예요. 근데도 그냥 자기가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이거를 막 체크를 합니다. 막. 체크하면 안 돼요. 체크하면 안 돼. 물론 이거는 이제 가산점이니까 가산점이 없으면 가산점을 지금 안 하면 돼. 근데 이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라도 좀 잘 읽어보면 알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 뭐 있어요? 제일 안 하는 거. 시험 공고를 안 보는 거. 사실 이 뒤까지 이런 거 있는 문서가 있는지 처음 알았죠, 지금. 뜨끔하죠? 왜 뜨끔해? 다 맨 위에만 보고 빠져나가 버리거든. 그리고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케이스가 생겨. 이 거주제한 같은 거가 나중에 안 맞아요, 이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2024년 1월부터 최종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라고 아예 박아놨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그런데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았는데요. 뭘 살았어? 살았어요. 옆집 아저씨도 알아요. 저 산지. 그게 뭐가 중요해? 여기서 하는 건 뭐야? 주민등록을 조회하는 거겠죠. 주민등록 조회해서 진짜 살았나 안 살았나 보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전산에 없는 내용을 무슨 수로 알아요? 이의를 제기하겠대. 뭔 이의를 어떻게 제기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도 써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예, 개인 주민등록표라는 게 다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그걸 떼달라는 게 등본이야. 등본. 주민등록 등본 떼달라는 게. 초본, 등본이 다 거기 그걸 전산화 시킨 거를 출력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초본 한 번만 미리 떼보고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인데 나중에 이거 떨어지고 나면 다 면접까지 다 봤는데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최종 합격 이후에 조용해. 갑자기 자기 합격했다고 만세 부르고 있었는데 분명히 조용해. 언제 출근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안 가기로 했어. 이래. 안 가기로 했어? 공무원 합격했는데 안 가기로 했나? 예, 근데 일부는 또 이런 분들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추가 합격도 시켜요. 이제 많지는 않은데 뭐 이거 많지는 않겠죠. 생각해 보면, 예, 뭐 많아야 뭐 한 지역당 뭐 한 5명, 4명 요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거주 제한 어긴 사람들은 좀 꽤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면접까지 안 가죠. 면접 시험을 안 보러 가지.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경험해봐야 이러면서. 아무튼 뭐 그렇게 가서 이제 빠져나가면 그 추가 합격자를 몰래 전화해서 알려줍니다. 추가 합격됐으니까 예, 오라고. 예, 그러면 또 이제 후보자 등록하러 가면 이제 이런 거 결격 사유가 있나 또 확인하고 예, 이제 임용 절차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내가 추가 합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특히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거 조회한 다음에 추가 합격자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소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부모 가족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한쪽 부모하고 같이 이혼하셨거나 이런 분도 있잖아. 그런 분들이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는데 예? 지원도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부의 지원 대상자도 아닌데도 난 한부모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확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저소득층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안 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